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03 섹션 05 부분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리면요, 데이터표에서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하여 합계, 계수, 평균, 최대, 최소 등을 요약 계산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룹하여를 기준으로 뭘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요약 계산 수행하는 기능으로 부분합이라는 게 요약 계산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한다. 자, 요게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범위 지정인 거죠. 그리고 고급 필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조건 지정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부분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정렬입니다. 정렬. 나중에 나오는 이제 시나리오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름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요, 75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부분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를 보시면요. 자, 데이터표에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공급 지역별 판매 단가, 판매 수량, 매출액, 수익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다시 한번 수익의 평균을 계산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정렬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요, 이 부분합이 커말에도 나오지만 ITQ에도 나옵니다. 오히려 ITQ 쪽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커말이 좀 더 쉬워요. 물론 2급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급에서는 다른 부분하고 중첩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죠. 어쨌든 부분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정렬인데, 이 정렬의 기준이 커말에서는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먼저 정렬에 대한 기준을 찾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래요. 공급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한 개의 정렬일 때, 자, 우리가 공급 지역 요 라인 아무데나 두고, 아니면 이렇게 같이 해도 상관없죠. 근데 한 개 정렬일 때 요 라인 아무데나 둬도 된댔죠. 그리고 데이터 탭, 만약에 홈탭이었으면 데이터 탭에, 자, 정렬 및 필터에, 자, 여기서 내림차순이니까 아래쪽 거 얘죠. 내림차순. 히읗에서 기억,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정렬이 됐겠죠. 그래서 보면은 서울, 부산, 대전 이렇게 내림차순 돼 있습니다. 자,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자, 개요 그룹에 보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부분합. 자, 요렇게 부분합 처리를 하는데, 혹시라도 얘를 이제 정렬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부분합이 안 나옵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부분합 실제 적용하기 전에 정렬을 안 했을 경우, 자, 컨트롤 Z 해서 정렬된 걸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을 처리해 보면요. 자, 여기 부분합 데이터표 안에 두시고 부분합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할 항목,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부분합, 계산 항목 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문제대로 한번 보시면 공급 지역을 기준이니까, 자, 그룹할 항목은 공급 지역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자, 사용할 함수 합계를 구하라 그랬죠. 합계. 여기 합계 하겠습니다. 공급 지역, 그 다음에 합계. 자, 그리고 뭘 구한다? 판매 단가, 판매 수량, 그 다음 매출액, 수익.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 단가,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매출액, 수익,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줘요. 요게 이제 부분합 처리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길게 정신없이 나왔죠. 보시면은 이게 아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요약 계산한다 했죠. 요약 계산. 물론 그 요약이 합계가 될 수도 있고 평균,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급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서울에 대한 부분이 서울 요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쪽 서울도 있죠. 거기에 대한 서울 요약이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서울 요약이 또 있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각각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정렬을 하지 않으면은 각각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요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묶어줘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잖아요. 요약 처리를 한 번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정렬인 겁니다. 왜? 같은 명으로 묶어줘야 되는 그룹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렬이다. 혹시 부분합을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부분합을 열고 여기 보면 모두 제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두 제거는 부분합 처리된 걸 모두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모두 제거.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정렬이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공급지역 기준으로 내림차순 데이터표 안에 두시고요. 자, 공급지역 라인에 두고 자, 내림차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정렬이 됐겠죠. 그리고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그룹화할 항목 부분은 부분합을 처리할 기준열을 지정하는 겁니다. 즉 내가 공급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했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내가 정렬한 항목입니다. 만약에 정렬 기준이 두 개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분합을. 그래서 여기서는 공급 지역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할 함수 보이죠? 사용할 함수는 뭐다? 부분합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함수 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계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합계. 다른 부분도 있죠. 합계. 그리고 이 계산 항목 부분은 부분합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뭘 계산하래요? 자, 판매 단가, 판매 수량, 매출액, 수익의 합계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판매 단가, 판매 수량, 매출액, 수익. 다른 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거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4개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약 처리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 아래 보시면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 다음 문제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를 보시면서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수익의 합계를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수익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분합이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급 지역을 기준으로 좀 전에 이렇게 그룹화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씩 나온 게 아니고 서울 요약 이렇게 묶어서 그룹화 처리돼서 뭐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합계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대전도 마찬가지죠. 대전 요약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필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부분합 부분을 정렬하지 않으면 부분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되는 거 보셨죠? 제대로 된 부분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정렬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합계를 구한 게 보이는데 특히 합계 같은 경우에는 요약이라고 나오죠. 요약. 합계는 요약이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2급에서는 이런 요약 부분을 합계라고 고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물론 여기에서 합계 이렇게 고치시면 되지만 일일이 이걸 다 고치기 힘들죠. 컨트롤 Z.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F 해서 자, 바꾸기 가서 이렇게 요약을 합계로 모두 바꾸기 하면은 한 번에 정확하게 다 합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조건에.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컨트롤 Z 그냥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요약으로. 자, 일단은 지금 합계를 구했어요. 1차 부분합이 된 거죠. 자, 2차 부분합은 자, 수익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전에 이걸 좀 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얘가 뭐냐? 자, 얘가 보면은 우리가 얘를 윤곽이라고 합니다. 윤곽. 그래서 윤곽 부분인데 윤곽은 요렇게 부분합 구한 것을 접었다가 펼쳤다가 할 수가 있어요. 되죠?
자,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데, 자,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1, 2, 3이라고 있죠. 1, 2, 3. 그래서 1은 전체 부분합이 표시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전체만 표시되고, 2는 1차 부분합. 만약에 2차 부분합도 있으면은 2차 부분합 3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분, 요거 이제 제일 끝에 부분은 모두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요약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부분합은 돼 있고요. 자, 2차 부분합 커서 위치 그대로 데이터표 안에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을 우리가 한 개를 했기 때문에 공급 지역으로만 지금 내린 차순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공급 지역 기준입니다. 만약에 정렬을 2개 했으면은 요 그룹할 항목이 바뀌겠죠. 두 번째 정렬을 한 걸로. 자, 사용할 함수는 뭘 구하랬어요? 자, 수익의 평균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데 뭐에 대한? 수익에 대한. 나머지 체크를 다 풀어주고 수익만 놔둡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부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제해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보면 이렇게 서울 요약, 뭐 대전, 부산 요약, 대전 요약 이렇게 구했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체크가 돼 있는데 체크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 요약 부분이 뭘로 바뀌어요? 평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값, 새로운 평균으로 아까 합계 구한 건 없어지고 그 자리에 평균이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후부터는 꼭 뭘 해야 된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 밑에 보면은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요건 이제 필기에서 나온 부분이죠. 지금 현재 그룹으로 해갖고 부분합이 구해져 있잖아요. 요렇게. 그쵸?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페이지, 인쇄해서 페이지를 나눠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나눠서 인쇄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보면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얘는 이제 지금 현재는 비활성화돼 있죠. 근데 여기 새로운 값으로 체크하면은 활성화된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부분은 현재 요약이 우리가 구한 값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돼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체크 해제하면 어느 쪽 가요? 위쪽으로. 그쵸? 데이터 위쪽으로 요약이 먼저 보이고 아래 데이터들이 보이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부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해제해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됐죠. 공급지역 평균 수익에 대한 부분인 거고 해제했고요. 확인.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차 부분은 요약 뭐에 대해서, 자, 판매 단가, 판매 수량, 매출액, 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합 결과를 보고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여기에서 뭘 구했다? 합계를 구했습니다. 아래쪽 게 먼저 구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서울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요약 위에 평균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부분은, 자, 여기에서 공급 지역별 예를 구했고요. 두 번째는 수익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죠. 수익의 평균. 그래서 보면은 수익열의 평균을 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렇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죠. 요렇게 보면은. 그렇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을 먼저 구했고 평균을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면 문제의 조건에, 자, 이렇게 자릿수를 지정하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릿수를 지정하라 그랬으면 잘 보셔야 돼요. 자, 평균을 기준이니까, 자, 평균 이렇게 비연속적 선택이니까 컨트롤 누르고 평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2차 부분합까지 하니까, 자, 요렇게 윤곽 부분이 4개까지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총에 대한 부분인 거고, 두 번째 1차 부분합, 2차 부분합,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부분은 모두 보기가 되는 겁니다. 전체 부분, 그 다음에 1차 부분합, 2차 부분합, 그 다음에 전체가 보이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평균 부분 한 부분을 요렇게 접으셔 갖고 여기서 평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릿수 부분은 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셀 서식 눌러도 되지만 홈 탭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자, 여기서 소수 자릿수 첫 번째 자리. 아니면은 여기에 보면 자릿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자릿수 늘림. 요렇게 한 자리. 요렇게 늘려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펼쳐 볼게요. 여기 샵은 열의 공간을 조금 늘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두 번째 문제 출제형 2번 부분을 보고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해요. 보면은 자, 여기에 뭐 필드명이 제품명, 뭐 공급지역 요렇게 돼 있다. 제품명, 뭐 판매 단가. 자, 요렇게.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뭐 수익. 요렇게 있어요. 자,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범위를 지정하고 이 부분합은요, 원래 데이터 쪽에 여기 개요에 부분합이 있지만 부분합이 있죠. 자, 근데 얘가 어디서 온 거냐면 예전에는 이제 부분합이 없었고 윤곽이라는 게 있었어요. 윤곽이 이쪽이라고 했죠. 윤곽. 그래서 이제 윤곽 부분이 있는데 윤곽 부분을 우리가 그룹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이렇게 누르면은 내가 여기 윤곽을 줄 건데 윤곽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열 기준으로 줄 거냐 행 기준으로 줄 거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열 기준으로 돼 있죠. 얘도 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 기준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위에 뭐가 생겨요? 이렇게 윤곽이 생겨요. 이 데이터 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 만약에 공간이 여기 좁아요. 그럼 얘를 접었다가 펼쳤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룹에 자, 여기 그룹 그리고 열 기준으로 확인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회사에 가면 이렇게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얘를 접다 펼쳤다 하면서 열의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다시 해제하려면 여기에서 그룹 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룹 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쓰인다. 요걸 아시면 되고요. 자, 출제형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급에서는 여기 부분합을 먼저 풀어줄게요. 자, 다시 데이터표 안에 두고 부분합 모두 제거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말 1급에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지만 요렇게 중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에서는 여기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중복된 항목 제거와 그 다음에 부분합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중복된 항목 제거도 하고 복습도 하고 부분합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급에서는 한 문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된 항목 제거 우리가 전전 시간에 했었죠. 중복된 항목 제거를 먼저 하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표 영역에서 얘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포함된 행을 삭제하시오. 이전 문제하고 비슷한데 데이터만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2배로 늘렸어요. 자, 어쨌든 중복된 항목 제거. 그럼 여기에 이제 중복이 있다는 거죠. 직위 부분과 이름이 같은 중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시프트 아래방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제 중복된 거 보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댔어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중복값. 보면 여기에 김하늘이라는 게 중복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대리 김하늘, 그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뭐 하래요? 중복된 항목을 제거를 하래요. 자, 일단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중복된 항목이 있다는 걸 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를 먼저 하라 했으니까 데이터표 안에 두시고 데이터 쪽에 자, 데이터 도구에 보면은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 있죠. 기억나시죠? 자,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두 선택이 되어 있죠. 그냥 모두 선택 취소를 하고요. 뭐와 뭐를 기준으로 자, 직위와 이름열을 기준으로 그럼 직위와 이름열을 기준으로 직위하고 이름열이 이렇게 같으면 얘를
제거해라. 첫 번째 값만 놔두고 나머지 제거해라. 확인. 그럼 이렇게 두 개 같은 게 제거됐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됐죠? 그 데이터 개수가 이제 줄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합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부분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정렬이라고 그랬죠. 정렬. 자, 그래서 정렬 기준은 나와줍니다. 꼭. 자, 여기 보면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부서가 동일할 경우에는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래요. 그래서 데이터표 안에 두시고요. 두 개 이상의 정렬은 데이터 쪽에 자, 정렬 및 필터의 정렬 요 부분 아이콘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정렬 눌러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부서 기준으로 오름차순 돼 있죠. 자, 기준 추가하고 두 번째 부분은 자, 직위 동일한 경우에는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그러면 부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름차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오름차순 돼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부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위를 기준으로 해갖고 또 오름차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부분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 1차 부분합은요. 여기 보면은 자, 데이터표에서 업무 성과별 평균을 계산하래요. 업무 성과별 평균을 계산한 후 협업별 개수를 구하래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정렬한 건 뭐예요? 그룹한 항목은 정렬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했으니까 첫 번째 부분의 1차 부분합은 부서를 기준으로 하고 자, 여기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데 자, 여기서 뭐예요? 업무 성과별 평균을 계산하라 했죠.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평균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성과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는 원래 체크돼 있어요. 아까 위에서 좀 전에 위에서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께 반영된 것 뿐입니다. 그 새로운 값으로 됐지 원래는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서별 평균을 업무 성과에 따라 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1차 부분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부서별로 해갖고 이렇게 협업에 대한 업무 성과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릿수 있는지 보는데 자릿수는 없죠. 문제 조건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대로 둡니다. 자, 커말에서는요. 딱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엑셀, 특히 엑셀에서는요.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자, 2차 부분합 들어갑니다. 또 부분합 한 번 더 눌러줘요. 그대로 부분합 눌러주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가 정렬한 게 뭐였어요?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했죠. 그래서 그룹화 항목은 2차는 직위입니다. 직위. 자, 그리고 뭐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협업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데 뭐에 대해서? 협업.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두 번째부터는 꼭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확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1차 부분합은 여기 부서가 이제 디자인 팀이잖아요. 디자인 팀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어느 항목이 구했어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자, 2차 부분합은 자, 만약에 이 직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했죠.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리고 직위 부분에 대해서 협업의 개수를 구하랬죠. 그래서 직위별로 해갖고 개수를 구하는데 뭐에 대해서? 협업에 대해서 요렇게 협업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분합까지 한번 요렇게 쭉 구해봤습니다. 요렇게. 자, 오늘은 오늘 시간 부분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던 그리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